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백주 대낮에 북한 특수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 2명에 의해 독극물로 피살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정남 피살의 배후에는 당연히 현재 북한 정권의 수괴인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을 텐데요.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에 이어서 형제인 김정남까지 살해한 김정은의 잔혹성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정남은 2월 13일 오전 9시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제2청사에서 오전 10시 이륙하는 마카오행 항공편을 이용하려다 신원 이상의 여성 2명에 의해 독살당했습니다. AP통신과 교도통신은 김정남이 얼굴에 스프레이가 뿌려져 고통스럽다며 공항 위로실을 찾았고 푸트라자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의 암살은 김정은의 지령에 따른 것이었을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4일 김정남이 아무리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고 해도 북한의 일개 공작기관이 백두혈통을 제거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이유는 불분명하나 김정은이 김정남 암살을 최종 허가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남에 대해 김정은이 느껴온 혈통 콤플렉스와 라이벌 의식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김정은은 한미 정부가 김정은 정권 교체를 언급할 때마다 자신의 대체자로 거론되온 김정남의 존재를 불편해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실제로 북한 정권 내부의 반체제 세력이 김정남과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보부처 관계자는 김정남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북한 김씨 왕조의 적자라며 김정일의 서자로 정통성 컴플렉스가 심한 김정은으로서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잠재적 라이벌 제거를 위해 이복형 암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고위급 탈북자는 집권 후 5년 내내 피해 통치를 했는데도 여전한 김정은의 불안이 엿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은에 의한 김정남 위해 가능성은 2009년 초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부터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회복한 뒤 후계 문제를 고민하다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목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후계 경쟁에선 김정남이 밀려난 모양새였지만 완전히 꺼진 불은 아니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남은 김정일 눈밖에나 해외를 전전하는 신세였지만 여전히 북한 정권 2인자로 불리던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 장성택 부부가 김정남의 후견인이었다며 북한 내에 김정남을 추종하는 세력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기 김정남은 일본 언론 등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도 3대 세습에 반대였다. 북한은 지금 선군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 개혁 개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후계자 김정은을 겨냥한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실제 북한 정찰총국은 2010년 베이징에 머물던 김정남 암살을 위해 공작원을 침투시켰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당시 중국 당국은 북한의 중국 내에선 이런 일을 벌이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남 암살이 김정은의 북한 내 친중 커넥션 견제 위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외교가에선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해왔다는 얘기가 정설로 통합니다. 중국이 김정남을 북한 내부의 쿠데타나 급변 사태 등으로 수령 요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투입할 예비카드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김정남은 중국으로 오갈 때 경호 인력에 따라 붙는 등 중국 당국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절대 권력 구축에 올인해온 김정은으로선 중국 당국이 김정남을 보호하며 만약에 대비하는 상황에 거북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2014년 고모부 장성택을 제거한 것도 중국과 북한 내 친중파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김정남의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은 북한의 친중파의 거두였습니다. 김정남 암살 가능성이 본격 제기된 것은 2011년 12월 김정일이 급사하고 김정은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입니다. 안보부처 관계자는
평양을 접수한 김정은이 후한을 없애기 위해 김정남을 없앨 것이란 말이 주기적으로 돌았다고 했습니다. 신변 위협을 느낀 김정남은 김정일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정남의 든든한 후견인이던 고무부 장성택이 2013년 12월 전격 처형되면서 김정남의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정남과 김정은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정남에 대해 느끼는 김정은의 열등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남은 김정일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성혜림과의 사이에서 낳은 장남으로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반면 김정은은 북에서 2등 시민 취급을 받는 제1교포 출신 무용수인 고용희의 아들로 지금까지도 모친의 존재를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집권 이후 유난히 백도 혈통을 강조한 것도 혈통 컴플렉스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이번 김정남 피살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잔인하고 흉악한 집단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고모부이든 이복 형제든 상관없이 모두 제거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 정권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시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벌건 백주대낮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극물로 이복형을 암살하는 천인 공로할 패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 더 이상 어떤 미련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북한 정권에게는 대남, 대외 도발을 감행하다 붕괴되거나 내부 모순으로 스스로 붕괴되는 상황 등 두 가지 선택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다음 행보에 대비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민들도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직시하고 안보의식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